자, 오늘은 별그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별그대 하면 선생님이 진짜 옛날에 재밌게 봤던 그런 드라마였었는데 벌써 10년이 됐더라고요. 진짜 시간이 너무 빨라. 이게 그렇게 오래된 거라는 게 믿기지도 않고. 아무튼 별그대 요거는 사실이다 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고 싶은데요. 별이 뭔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비치는 항성을 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한테서 가장 가까운 별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우리 지구가 돌고 있는 요 태양이 우리한테서 가장 가까운 별이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태양에서부터 왔다는 말씀이신가요? 사람은 세포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세포가 굉장히 많은 유전 정보를 담고 있죠. 어디에 담고 있죠? 바로 요 DNA에 담고 있습니다. 그럼 요 DNA는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보통 질소, 수소, 산소, 탄소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요 원소들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요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소라고 하는 것들은 다 우주에서부터 왔습니다. 자,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원소, 수소 얘기 먼저 하고 넘어갈게요. 수소는 우주에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요 수소 다음으로 무거운 것 헬륨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겠죠. 우주 속에서 떠돌던 요 원소들이 이 우주를 점점 이루게 되는 얘기들을 앞으로 해 나갈 건데, 얘네가 첫 번째 원소인 거 맞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입자는 아니잖아요. 그러면 요것보다 더 전 단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전자가 원자 핵에 붙어있지 않던 그런 상황들도 있었을 거예요. 전자가 마음대로 떠돌던 그런 자유여행 중인 시대가 있었을 텐데요. 이것보다도 훨씬 더 전으로 돌아가 볼게요. 원자 핵조차도 만들어지지 않았던 때가 있었을 거예요. 이때는 뭘로 나뉘어지냐? 양성자와 준성자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원자 핵이 없는 시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양성자 하나는 수소 원자 핵으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원자 핵이 아예 없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아무튼 양성자와 준성자가 이렇게 나뉘어서 떠돌던 시대도 있었다. 그러면은 우주의 가장 기본이 되는 시대는 이때인가요? 하나 더 있습니다. 우리 양성자, 중성자도 누군가에 의해서 합쳐서 만들어진 건데요.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기본 입자로는 전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쿼크가 있고요. 쿼크는 업이랑 다운이 있습니다. 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음전하를 띠고 있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게 되는데요. 일렉트론하고 마이너스를 적게 됩니다. 전하량이 음이다,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다면 쿼크도 기본 입자예요. 그럼 전하량을 가지고 있겠죠. 자, 그러면 얼마 정도의 전하량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수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간단한 1차 방정식 하나 풀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어렵지 않아요. up, down은 1이고 up, down은 0래요. up은 몇이고 down은 몇일까요? 각자 다들 풀어보셨죠? up은 플러스 3분의 2가 나왔을 것이고 down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나왔을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위에 있는 식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up, down이 1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1은 뭘 얘기하는 걸까요? 당연히 전하량이겠죠. 우리 전하량을 이제 1차 방정식으로 풀어본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전하량이 플러스 1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양 전하를 갖고 있다는 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내야 될 것이 뭐가 있을까요? 양성자가 있겠죠. 자, 그럼 제로라는 거는 중성이에요. 음도 양도 아니다. 그게 바로 중성자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업과 다운이 3개씩 모이면
양성자 또는 중성자를 이루게 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우리가 업과 다운은 전하량이 다를 뿐이지 이 무게는 업 비슷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양성자와 중성자의 무게는 서로 비슷비슷하게 됩니다. 요것만 좀 알고 가실게요. 자, 우리 맨 처음에 우주는 빅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굉장히 고온과 고밀도의 상태에서 기본 입자들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우리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자와 쿼크가 만들어지는 시대 기본 입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1단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쿼크가 이제 이루게 되는 양성자와 중성자의 단계, 우리 두 번째 단계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 양성자랑 중성자가 합쳐질 거예요. 그쵸? 이 양성자, 중성자 합쳐지는 거 헬륨 원자핵 또는 핵자 시대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끝인가요? 우리가 원자가 만들어지는 원자 생성이 네 번째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서 기본 네 가지 이제 과정을 우리가 얘기를 해봤는데, 여러분들은 이때 궁금해해야 돼요. 뭘 궁금해하냐? 이렇게 네 가지 단계가 나뉘어진 이유에 대해서 궁금해해야 합니다. 왜 쿼크만 있었을 때에는 원자가 만들어지지 않았는가? 그냥 원자 핵에 전자만 꼴랑 붙으면 원자 만들어지는데 왜 3단계와 4단계를 나눴는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 고온 고밀도의 폭발에서 공간이 점점 커지게 됨에 따라 입자들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게 되기 때문에 온도가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가장 기본적으로 기본 입자가 있었던 그 시대보다 온도가 더 낮아지게 되면 양성자와 중성자 시대가 오게 됩니다. 양성자, 중성자 움직이다가 이렇게 스치면서 헬륨 원자핵 만들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굉장히 뜨거웠기 때문에 금방 분열이 되는 때입니다. 자, 그리고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고 쳐도 전자가 붙으면 그만 아닌가 라고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전자가 계속 광자들이 툭툭 치면서 이온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전자가 좀 뜨겁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아직 내가 이 원자핵에 붙어가지고 안정이 되고 쉴 때가 아닌 거지. 나는 아직 좀 더 놀고 싶다, 어디에 정착할 생각이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헬륨 원자핵까지만 만들어지게 돼요. 요 1, 2, 3 단계까지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몇 분이 지났는가? 3분 카레입니다. 3분밖에 안 지났어요. 그러면 요 네 번째 단계 원자 단계 한번 보겠습니다. 원자 단계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 몇 분 만에 원자 단계에 들입했을까요? 당연히 4분? 아니죠. 좀 깁니다. 38만 년이에요.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우주는 계속해서 팽창을 했을 것이고 온도는 계속해서 낮아져서 3000K까지 가게 되는데, 아니 1, 2, 3단계는 3000년도 아니고 3만 년도 아니고 그냥 3분인데 원자까지 만들어지는데 38만 년이라니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니에요? 요 3000K가 되게 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 빛들이 직진을 하게 됩니다. 사실 빛은 그냥 직진하는 거지,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요거를 우리가 투명한 우주라고 부르게 되는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우주 사진들 있잖아요. 그게 투명하다고 보시면 돼요. 투명하다고 하니까 괜히 이렇게 하나도 안 보이고 막 이래야 된다고 생각할 것 같지만, 빛이 직진을 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투명한 우주 말고 다른 우주를 불투명한 우주라고 보겠죠. 불투명한 우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뿌연 거를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빛이 가려고 하는데도 계속 입자들이 막 돌아다니고 막 난리치고 너무 많아. 이제 앞을 갈 수가 없어요. 빛이 계속 가려다가 뚝뚝 끊기니까 가다 말다 이 빛이 나아가려고 해도 앞에 입자들이 너무 많으니까 계속 부딪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직진을 하지 못해서 이런 식으로 뿌옇게, 어두워 보이는 건 아니지만 뿌옇게 보이는 상태를 우리가 불투명한 우주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불투명한 우주와 투명한 우주의 차이 꼭 알고 가셔야겠죠. 자, 한 번만 더 복습하겠습니다. 기본 입자 만들어졌어요. 쿼크들이 양전자, 중전자 만들어냈어요. 헬륨 원자핵 생겼어요. 전자 붙어서 원자 생성됐어요. 자, 요 3번에서 4번 넘어갈 때까지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지고 원자가 될 때까지 정말 오랜 시간, 다시 3분이면 무시해도 되겠죠? 38만 년 걸렸습니다. 그쵸? 헬륨 원자핵 만들어지고 나서도 38만 년 걸렸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게 밀도입니다. 그러면 불투명한 우주와 투명한 우주 중에 밀도가 누가 더 높을까요? 38만 년 전과 38만 년 후에는 밀도가 누가 더 높을까요? 3000K 전과 3000K 후, 그러니까 3000K보다 뜨거웠을 때랑 3000K보다 온도가 낮아졌을 때를 비교했을 때 밀도는 누가 더 클까요? 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 다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선생님, 근데 밀도 얘기는 안 하시지 않았어요? 이렇게 수동적으로 학습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밀도 중학교 때 배우고 오시잖아요. 뭐분의 뭐예요? 부피분의 질량이에요. 빅뱅 때 만들어진 물질 가지고 우리가 그냥 열심히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부피는 어떻게 돼요? 빅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우주는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전보다 이후가 밀도가 작아요. 불투명한 우주 때가 투명한 우주 때보다 밀도가 크게 됩니다. 왜? 우주의 크기가 좀 더 작았으니까. 그쵸?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유추 가능합니다. 밀도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만 더 과학자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우주 빅뱅을 배울 수 있었던 이유는 이제 가무 때문인데요. 호일과 가모는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과학자였습니다. 호일은 정상 우주론을 얘기하는 과학자였고 가모는 빅뱅 우주론을 얘기하는 과학자였어요. 호일이든 가모든 우주가 팽창한다라는 거를 가정을 하고 이제 만들어진 이론이기 때문에 부피는 둘 다 커지게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정상 우주론은 뭐가 다르냐? 밀도가 같다고 했고요. 가모는 질량이 같다라고 했었습니다. 밀도가 같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피는 점점 커지는데 그러면 그 분자가 되는 질량은 어떻게 돼야 돼요? 부피만 커지면 어떡해? 그럼 밀도 작아지겠죠. 질량도 같이 커져야지 밀도 일정하게 유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질량이 나간다는 건 살이 찐다는 거잖아요. 살이 찌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먹어야 돼. 그쵸? 새로운 자본들이 유입이 돼야지 살이 찔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단 얘기는 이 우주에서 계속적으로 새로운 물질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호일의 정상 우주론입니다. 자, 가모 같은 경우에는 부피는 커지는데 질량이 일정해. 질량 물체 더 생기지 않을 건데요. 밀도 점점 낮아질 건데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에 따라서 온도도 이렇게 다른 입장을 보이게 되는데요. 정상 우주론 같은 경우에는 밀도가 일정해. 내가 우주가 커짐에 따라서 우리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았지만 또 새로운 이유들이 자꾸 생기기 때문에 사실 이 천체들의 간극이 달라지지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온도가 꽤나 일정합니다. 가모 같은 경우는 너와 나의 사이가 너무나도 계속적으로 멀어져. 그쵸? 그러면 이 관계가 서먹해지고 어색해지고 이제 멀어진다라는 거는 좀 차가워진다는 거잖아요. 온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정말 고밀도였던 우주가 3000K까지 떨어지게 됐고 현재는 훨씬 더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근데 정상 우주론을 누가 또 지지를 했느냐? 우리가 정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이 정상 우주론을 지지를 합니다. 가모가 아무리 이제 똑똑한 사람이어도 그 시대의 아인슈타인은 지금도 아인슈타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데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겠어요. 아인슈타인은 과학자이지만 사회 운동가기도 했고 굉장히 여러 가지 분야에서도 좀 천재적인 면모를 많이 보였던 사람이거든요. 과학은 너무나 대단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정상우주론 지지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거기에 반기를 들지? 라는 생각을 했다면, 만약에 이 가모 조지프가 그때 쫄았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너는 안 돼 라고 해도 내 생각이 맞다면은 계속 끌고 갈 수 있는 뚝심을 가지고 있으셔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모가 자신의 빅뱅 이론에 확신을 가졌던 이유는 여러 가지 계산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사실이었기 때문에 이제 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기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제 그 확신에 대한 근거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내가 얼만큼 노력했는지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니까 여러분들도 꼭 플래너 쓰면서 공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오늘 첫 시간 이런 식으로 끝이 났고요. 문제 푸는 거나 이런 거는 각자 나눠줬으니까 한번 풀어보시고 오늘 수업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